2025년 새해가 밝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국정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정부는 어제 내란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의결하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는데요. 여야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놓고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야 중진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여야 지도부가 현충원 참배로 새해 첫날 일정을 시작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할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 그야말로 정치 실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거라 보시고 또 내놓아야 한다고 보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 전 최고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지난 한 해가 정말 힘들었죠.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아마 굉장히 놀라고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요. 많은 부분은 이게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치게 한 게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여야 지도부, 특히 여당의 지도부로서는 이런 책임을 통감하고 민생을 돌보고 또 국민들 안심시키고 그런 정치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맞고요. 그러니까요. 예. 홍 전 의원께서도 공감하십니까? 예,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여야 모두가 경제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해야 될 거로 보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좀 더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통합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을 임명했습니다. 여당 추천 1명 그리고 야당 추천 1명을 임명하고 40여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많은 고심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결정의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결정이 맞느냐에 대해서 정당 그러니까 여야를 불문하고 다 비판적이죠. 예. 그런 목소리가 나왔죠. 예, 또 이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로 아마 비판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옳든 그러든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을 할 때 3명 다 임명하든 임명하지 않든 이런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2명을 임명한 것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그 숙고한 끝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임명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기왕에 임명할 바에는 오히려 선택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그 국회에서 추천을 할 때 제1당, 제2당에서 1명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자 관행이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이것을 사실 밀어붙여서 민주당이 사실상 2명을 추천하는 형식이 되었고 그 평소라면 괜찮은데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 이것은 만약에 이 3명을 모두 다 임명하면 그 자체로서 일종의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또 국회에서 다수당에서 2명을 임명을 하는 상황이 되어서 탄핵소추의 결정적인 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아마 고심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소가 4월 18일경이 되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했던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구조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때 가서 새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몫으로 3명을 만약에 3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2명을 추천하게 되면 이것도 그 헌법재판소에 구조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소추 재판이 그때까지 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명이 사퇴해서 헌법재판관의 그 정족수에 6명이 남더라도 그 다음에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한 것 같아서 그나마 심사숙고한 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모두 임명을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보시지만 그래도 꼭 해야 했다면 이 방식이 그 최선의 방식이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사실 좀 굉장히 아쉬운 결정입니다. 아쉽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으로서 3명을 임명하냐 안 하느냐에 대한 권한을 놓고 여야가 그 이견이 달랐습니다만 대부분의 헌법학 전문학자들이라든지 관련 헌법재판소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관들이 임명 권한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3명을 다 임명하는 게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둘은 임명하고 하나는 임명하지 않는다는 권한은 더더욱 없는 거죠. 이건 굉장히 정치적 결정을,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의한 결정을 하지 않고 권한대행이 굉장히 정치적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고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 여야 합의 얘기하셨는데 예. 이것은 이미 추경호 전 원내대표 시절에 여야 간에 합의가 된 3사람에 대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사청문회 일정이 일정만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와서 과거의 관행을 따라서 한다, 이건 좀 다른 얘기 같아요.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가 과거 전임 원내대표, 그러니까 윤호중 원내대표 시절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기로 했는데 예.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 됐을 때 우리가 그때는 여당이었고 야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당내에서 여야 간 합의가 전임 원내대표더라도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키자고 해서 법사위원장을 때 양보를 했었어요. 21대 국회에서. 그래서 전임 원내대표의 약속도 정당이 계속된다면 약속은 합의한 약속은 지키는 게 정치적 신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태도, 그다음에 이번에 권한대행의 2명 임명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김전수 의원께서 짚어주신 대로 어제 최고한대행이 그 발표를 하고 나서 양쪽 모두에게 얻어맞은 형국이 됐습니다. 비판을 받았는데 방금 이제 홍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원칙과는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합의한 부분은 합의한 대로 가야지 왜 이렇게 가느냐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합의라는 것도 그때 당시 상황이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 이전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 소추를 하고는 예. 민주당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는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그냥 완전 기능부전 상태로 빠뜨리려고 이 3명의 헌법재판관을 아예 임명하지 않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여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그래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억지 합의를 한 거거든요. 억지 합의라기보다는 만약에 그냥 두면 영원히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압박에 의해서 뭐 그렇게라도 빨리 기능을 돌리자라고 한 것인데 대통령 탄핵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국회에서 가장 이해 당사자인 민주당이 2명의 재판관을 임명을 해서 정적수를 채운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이고 저는 뭐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임명할 바에는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가장 나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들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제가 앞서서 언급했습니다만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하고 주장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근데 유불리를 벗어날 수는 없겠죠. 정당이라는 게 각자의 정책 이해관계를 따르겠지만 네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불리를 따질 때도 법과 원칙의 기준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민주당이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그러는데 그 사실관계는 다르고요. 헌법재판소 간의 임명과 관련돼서 기존의 1대1, 그러니까 한 명은 여야가 합의를 할 거냐, 예. 아니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2명을 갈 거냐 하는 그런 의석 배분과 관련돼서 논란이었지.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고 고의로 임명을 안 하려고 했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의석수가 대체로 비슷했어요.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일 때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 예. 한 155석에서 한 160석, 그다음에 민주당이 한 130, 40석 됐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의석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던데 지금은 의석수 차이 크기 때문에 2대1로 하자라는 주장이 나왔던 거고 그런 거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근데 과거에 예. 국민의당이 있을 때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은 겨우 교섭단체의 의석수를 넘겨서 그 교섭단체를 만들려면 국회 의석수가 20석이거든요. 20석을 겨우 넘긴 정당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국회법상의 교섭단체였기 때문에 예. 한석을 배정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국회의 관행이나 절차도 무시하고 새로이 그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뉴노멀 시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합의 정신이나 정치권에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어오던 이 민주적 정당성을 송두리째 부셔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결과가 온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고 국회법상으로 이제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 특별검사 추천위원도 여야 공이 교섭단체마다 저 2명씩 추천하게 한 것도 그것도 규칙을 마음대로 바꿔서 지금 제 1당이 모두 가져가게 하는 식으로 2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배제를 하는 이런 방식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좀 반론을 좀 제기하는데 네. 교섭단체 대표가 임명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다가 사실이 아니죠. 과거 이명박 대통령 그 사저 관련돼서 그때도 여야 특검할 합의가 때 있었죠. 아니, 그렇게 무도하게 하진 않았죠. 합의는 했지만 야당 그때 몫으로 당시에 했고요. 민주당도 그 정도 아니, 그렇게- 지금처럼 아니, 무도하진 않았죠. 김채 의원님 제가 말씀 좀 하게 일단 들어주십시오. 말씀 그래서 듣고요. 예.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여야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대통령이 특검 임명권을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제3자 특검까지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자 특검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에서도 국민의힘에서 타협안이나 또는 그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민주당 원안으로 올라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헌법재판관이 과거엔 국민의당이 제3당이니까 좋지만 지금은 제3당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가장 유력한 다수석을 가진 제3당이 조국혁신당에서 주자고 하면 국민의힘이 합의했겠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을 왜 그렇게 만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예, 예. 헌재 얘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재가 이제 75일 만에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의 재판관으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네. 여전히 한 명의 공석이긴 하지만 정족수는 채워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심리 속도가 날 거란 전망인데 이 향후 과정과 일정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쨌든 탄핵 재판이 사실상 속도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헌법재판관 그 구성 중에서는 전임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이 2명이나 남아 있고 이분들이 4월 18일경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는 동안에 탄핵 재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속도를 낼 거라고 봅니다. 예. 그것이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또 그 헌법재판관의 성향이나 또 헌법재판관의 그 구성의 그 특수성 때문에 자신들이 임기 중에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원칙에 어긋나게 또 재판을 진행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이런 모든 것이 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어오던 절차가 있는데 국회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월이 되면 이제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까지 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7인 이상이 심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6인이었을 경우에 심리는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가 6인이 결정하는 것은 지금 한 명의 재판관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4월 18일에는 또 2명이 헌법재판관이 그만두기 때문에 예. 이번 8인 체제로서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서도 8명이 탄핵에 결정을 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4월 전에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제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 중에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놓고도 납득할 수 없다면서 특검법을 거부한 것이 이제 내란 동조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당이 이제 앞서서 수정안 협상 가능성도 열어놨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네, 지금 내놓은 민주당의 특검법은 사실 그 특별검사의 근본 제도적인 취지를 망각하고 오로지 정치 문서처럼 만들어 놓은 법이거든요. 이게 말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라고 해놓고 17개 정도의 그 주제를 놓고 수사를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전부 황당하고
그 내용적으로도 그 도저히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내용까지도 모두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로 만들어 놓고 뭐 이른바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내란죄라는 그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거든요.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이 자체의 발상이 이게 정상적인 발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지금 특별검사법을 내놨기 때문에 특별검사법은 헌법과 법률, 그동안 법원 측에 어느 하나에도 그 인정될 수 없는 그런 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꾸 민주당에서 뭐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니 무슨 그런 휴지 조각에 불과한 그런 문서를 놓고 무슨 대안을 내놓습니까?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거부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죠. 그리고 지금 내란죄 수사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수사기관이 달려들어서 무지막지하게 수사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서로가 수사를 하겠다고 이러는데 특별검사는 원래 권력자가 자신이나 또는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거나 진실을 덮거나 이럴 때 제3의 공정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게 만드는 거지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이 접근하지 못할 때 한다 말씀이신 거죠? 그게 맞죠. 그런데 지금처럼 수사기관이 거의 과도하게 수사한다고 비춰질 정도의 수사가 벌어지고 있고 그분들이 불공정하게 수사한다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특별검사의 수사에 맡겨야 되느냐. 이것도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임명할 수 있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게 특검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부당성 얘기해 주셨는데 김 전 최고의 주장이었고요. 근데 그렇다면 협상 가능성, 뭐 독소 조항을 뺀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그래서 대한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대상을 정확하게 수사 필요성 있는 수사 대상으로 한정하고 그리고 공정한 좁히자는 거죠, 그걸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제3의 추천 기관이 있다면 뭐 그렇게라도 하자라는 그 정도의 안을 내놓고 있죠. 근데 자꾸 자신들의 목적에 좀 부합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대안도 내놓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또는 민주당이 꼭 그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된다는 그런 지금 그 어떤 목적의식 아래 오로지 지금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뿐이죠. 특검의 취지와 목적의 부당성에 대한 김 전 최고의 의견이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김건희 여사 특검과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답을 내놔야 되고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특검을 통해서 하자는 게 과거에 그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랬냐면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특검 여부를 하자 그랬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여러 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기관 간의 좀 경쟁이나 또는 컨트롤 타워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그런 논란을 해소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이 다 임명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다른 야당으로 지금 그 법안이 돼 있는데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이미 여러 차례 필요하면 제3자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좀 성실하게 어떤 부분은 좀 그 수정해달라. 그다음에 그 제3자를 어디로 하자라는 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협의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특검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게 목적이지 뭔가 수정안을 그 대안을 제시해서 뭔가 그 이 일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도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요즘 워낙 전례가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이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집행이 될 텐데 마지막으로 짧게 윤 대통령이 어떤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을지 두 분 말씀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그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 결국은 경호처의 경호구역 경비 문제와 그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을 뭐 수사기관에서는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하는데 경호처에서는 적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기관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기관과 대통령실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나서봤자 집행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이 문제를 자꾸 여론으로 끌고 가고 하면 충돌만 일어날 뿐이죠.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한때는 검찰총장도 했고 지금 대통령인데 이런 식으로 수사를 회피하는 그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경호처는 협조를 해야 됩니다. 수사에. 그리고 두 번째 그 권한대행이 이 경호처가 만약에 막을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권한을 발휘해서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